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 한 남자를 참 많이 좋아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마음 아프고 씁쓸한 첫사랑이었는데요. 그런데 첫사랑은 첫사랑에서 끝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첫사랑과 다시 재회했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귀고 헤어졌을 때와 같은 이유로, 아니 그보다 더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의 추악하고 비겁한 마지막 모습까지 봐야 했죠.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만 남은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안 됐던 제 첫사랑과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하범준이었는데 범준이는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처음엔 별다른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에 가면 멋진 남자친구를 사귈 거라는 로망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범준이는 제가 꿈꾸던 멋진 이상형의 남자친구랑은 거리가 멀었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얼굴도 굳이 따지자면 평범 혹은 평범보다 못생긴 편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키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남자가 좋았습니다. 사실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듯이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고 20살이 되었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쨌든 범준이는 객관적으로도 인물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느 순간 범준이에게 스며들듯 감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범준이는 말도 정말 재밌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착하고 다정하고 유머러스하고 범준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너무 즐겁고 좋은 겁니다.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성격은 미남이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엔 그냥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범준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까지 잘생겨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시점부터 범준이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범준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범준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고백했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저 혼자만 범준이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는데요. 짝사랑이라는 게 해보니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범준이의 속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과 동기 중 최다희라고 있었는데요. 저희과의 일명 여신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사슴 같은 눈망울, 뽀얀 피부에 조그마한 얼굴, 오밀조밀 들어찬 이목구비까지. 저도 다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모든 남자들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희 본인도 본인이 예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희는 인기가 정말 많았기에 늘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과의 썸씽도 많았죠. 자기는 동갑내기 동기는 시시하다면서 주로 선배들과 사귀었는데 문제는 남자들과 사귀는 주기가 몹시 짧았고 같은 과 안에서도 여러 명과 짧게 돌아가면서 사귀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었죠. 그녀의 뒤에서는 자판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돈만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준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치욕적이고 기분 나쁜 별명인가요? 다희는 뒤에서 그런 별명이 오간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 다희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많으면서도 이미지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다희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워낙 예쁘고 인기가 많은 데다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최다희에 대해서 잘은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가 범준이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 동기들과 모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술 기운에 그 별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야, 최다희 또 헤어졌대. 걔는 진짜 자판기야, 자판기. 어제는 김 선배랑 있더니 오늘은 박 선배랑 있더라. 기다리면 나도 기회 오냐? 너는 안 돼 임마. 동갑은 CC에서 안 만난다고 선배들만 만난다잖아. 아깝다. 나도 딱 1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최다희랑 사귀는 건데. 최다희 가만 보면 선배랑 선배는 다 사귀던데? 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속한 농담에 인상을 찌푸리며 조용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건너편에 앉은 범준이를 쳐다봤죠. 그런데 그전까진 즐겁게 얘기하던 범준이가 다희 얘기가 나오니 표정이 굳어서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엄청 기분 나쁘고 언짢아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술잔을 쾅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예요. 야, 그따위로 말하지 마. 네가 다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면서요. 술자리는 순식간에 쎄해졌고 다들 황당한 눈치였죠. 범준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쟤 왜 저러냐, 최다희랑 무슨 사이냐 웅성웅성 난리가 났고요. 그럼 범준이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범준이가 다희를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희는 너무 예쁘고 범준이가 그런 다희를 좋아한다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애한텐 아예 관심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술을 마셨고 제 짝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무한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자존심은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희는 2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갈 거라서 휴학을 하겠다고 했죠. 다희가 돌연 휴학계를 내고 사라지자 범준은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에게 범준이가 첫사랑이었던 것처럼 범준이에게는 다희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첫사랑에게 고백도 해보기 전에 끝이 났으니 범준이도 꽤나 속상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는 내년에 군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4명 정도 모여서 수업이 끝나고 술을 한잔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약속이 있어서 가고 어쩌다 보니 범준이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범준이는 술에 좀 취했는지 다희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희가 예뻐서 좋다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진심으로 다희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느니. 그런데 바보같이 고백도 못하고 끝났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데 고백한다 한들 다희 같은 애가 자기를 받아주겠냐고. 다희랑 자기가 사귀는 건 꿈 같은 일일 거라고 자주 섞인 소리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씁쓸하게 말했죠. 맞아. 나도 그래서 지레 포기했어. 너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누구? 그런 티 전혀 안 내서 몰랐는데? 이제 상관없어. 나도 너랑 똑같은 이유로 포기했거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랑은 많이 달라. 난 아마 안 될 거야. 내가 고백한다 한들 나를 받아줄 것 같진 않더라고. 그게 누군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도와줘?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가만히 범준이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너야. 뭐라고? 나?
술도 먹었겠다. 그냥 술김에 얘기할게. 나 너 좀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정리했어. 제 난데없는 고백에 분위기는 썰렁해졌습니다. 범준이는 좀 당황한 얼굴이었고 그 모습을 본 저도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서 더욱 당황했죠. 아, 괜한 말을 했네. 부담은 갖지 마. 이미 내 마음 정리했어. 미안해. 이런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로 범준이가 저를 불렀지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범준이를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범준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얘기 많이 생각해 봤다면서 가만 돌이켜보니 자기도 저에 대한 마음이 친구 이상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만 좋다면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저희 둘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준이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나름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사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왔고 후에 군대를 간 범준이를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매주 그의 부대로 편지를 보냈고 면회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달려갔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그를 향한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먼저 졸업을 했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범준이는 군대를 제대했고 반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죠.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범준이는 군대 가기 전과는 태도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눈에 띄게 시큰둥해졌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PC방을 간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았죠.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저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자주 다투었고 저의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애만 태운 거죠. 저는 여전히 범준이를 좋아하는데 범준이의 태도는 너무 냉랭했기에 저만 조급해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범준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 아, 오래 만났으니 서로 좀 편해진 거지.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 징징거리는 거 좀 힘들다.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범준이는 분명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였는데 어느샌가 그는 퉁명스럽고 귀찮은 태도로 저를 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범준이의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준이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제 뒷담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서? 참 좋은 애지. 똑똑하고 야무지고 착하고. 솔직히 어떤 여자가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좋아해 주겠냐. 나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사귀는 건데 톡 까놓고 예쁘지도 않고 이성적인 매력도 없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끌리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나도 잘생긴 건 아니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여자 적당히 만난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거든.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다이 같은 애가 좋은데. 예쁘고 여성스럽고 새침하고 딱 내 이상형. 근데 다이면 내 수준엔 어림도 없지. 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 사실 이서랑 잘 때도 다이 생각해. 그런 얘기를 술김에 했다고 했고 그 친구는 저랑도 친했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죠. 범준이는 저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적당한 저를 만난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범준이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범준이는 처음엔 당황해서 변명하고 저를 붙잡았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상처밖에 남지 않은 아픈 기억이었죠.
그런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준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철이 없었다고, 헤어져 보니 제가 진짜 사랑이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며 그를 냉정하게 밀어냈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범준이가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왔어요. 공교롭게 저는 그의 사수가 되었죠. 저는 범준이에게 회사에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니 각자 일이나 하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을 매일 회사에서 마주한다는 건 생각보다 곤란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범준이는 제 부탁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체는 안 했고 대신 회사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에게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자기는 일이 끝났다 해도 제 곁을 지켰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에 맞춰 커피도 종종 사다 주고 회식 자리에서는 흑기사를 자처하며 제 술잔은 바꿔서 대신 비워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게다가 퇴근이 늦으면 위험하다고 늘 데려다 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의 마음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범준이는 그때 자기가 정말 철이 없었다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시 저랑 잘 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 거죠. 저도 그 모습에 범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범준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것도 결국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어떤 운명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범준이는 회사를 다른 데로 이직을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청혼도 했어요. 내가 그땐 너무 어렸고 철이 없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많이 후회했어. 나이 좀 먹어보니 이제 알겠어. 화려한 겉모습보다 너처럼 진국인 여자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 앞으로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게.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범준이의 말이 정말 진심 같았기에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먼저 범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돈을 반반씩 투자해 공동 명의로 같이 사자고요. 범준이는 처음엔 전세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평범하고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남편이 과거의 실수를 딛고 저만의 남자가 되었다고 믿었죠. 그리고 몇 년 사이 운 좋게도 저희가 산 아파트 값은 무려 3억 넘게 오른 겁니다. 둘 다 완전 쾌재를 불렀죠.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제 말 믿고 아파트 매매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기 인생의 복덩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영화도 보고 단란하고 평범한 부부들처럼 잘 지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다.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첫사랑도 이루어지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만 가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범준이와 저는 나이도 많지 않고 몸도 건강한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전까진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딱히 이사갈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며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모습에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 땐 친했어도 지금은 연락을 많이 하는 친구는 아닌데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만났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최다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동창이랑 다희가 친한데 비밀을 지켜달라며 다희가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리 자기가 다희 친구여도 이건 도무지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래요. 저는 최다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최다희가 휴학 후 어떻게 지냈는지, 왜 내 남편과 만나고 있는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최다희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랑 2년 정도 동거하다가 결혼도 했다더라고요. 상대 남자는 10살 연상의 건물주였는데 그 후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인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고 최다희는 미혼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끝끝내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고 결국 위자료 받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다희는 휴학 후에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고졸 학력으로 뒤늦게 필라테스 배우고 강사를 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친구들 모임에서 제 남편과 재회를 했다는 겁니다. 제 남편에게는 최다희가 첫사랑이었는데 최다희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말에 제 남편은 다시 눈이 돌아버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희에게 연락을 해대고 필요한 것도 대신 사다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희의 아들한테도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무려 아빠 노릇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많이 놀랐겠다며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했지만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집을 팔자고 하는 것도 결국 저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최다희랑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소설을 쓰냐며 발뺌하다가 모든 사실을 말해준 동기의 이름까지 대며 몰아붙이자 이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알았으니 더 속일 것도 없다며 제게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랑 살면서 다희에 대해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희를 다시 만나고 나서 그때처럼 마음이 설렜다며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가 너무 좋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는 악을 쓰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혼해 줄 것 같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아예 걸렸으니 배째라는 식인지 대놓고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해줄 거고 최다희 상대로 상간소송 걸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다희는 건들지 말라며 눈 뒤집고 지랄을 떠는데 진짜 너무 기막히고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팔자고 그리고 집값에 위자료도 넉넉하게 얹어줄 테니 잘 나누고 이혼하자면서 끊임없이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최다희한테 뭐 얼마나 빠져 있으면 지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준 저한테 이러나요? 남편은 자기 마음은 떠났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냐면서 무슨 빚쟁이 마냥 사람을 닥달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했죠. 남편과 싸워도 보고 물건도 집어 던져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다희가 일한다는 필라테스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7, 8년 만에 본 최다희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엄마 같지 않게 여전히 예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났는데 그리 놀라지 않으면서 자기 일 다 끝났으니 1층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먼저 가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1층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최다희가 명품 가방 들고 내려오더니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들었을 때 최다희는 과거에 부자 남자랑 살았을 때의 소비 습관이 있었기에 이혼한 지금도 허름한 빌라에 살면서도 아이는 2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고 본인도 관리 비용이며 명품 사는데 돈을 안 아낀답니다.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 꼬라지만 봐서는 혼자 아이 키우며 다 쓰러져가는 빌라 사는 미혼모가 아니라 부촌에서 관리받으며 사는 여자같이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는 여전하네. 너 불륜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불륜녀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하범준하고 결혼한 거 모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하범준이 니의 애비 노릇까지 한다며. 그게 불륜이 아니면 뭐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범준이 지가 제발 그렇게 하게 해달래. 내가 지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근데 톡 까놓고 나한테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는 남자가 한둘이겠니? 나도 꼭 하범준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범준이가 나 좋다고 와이프고 뭐고 자기가 나한테 그러고 싶다고 자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 범준이 착하잖아. 나도 전 남편한테 데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거 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가 나서서 우리 애 아빠 돼준다고 저러고 나오니 나도 솔직히 마음 좀 흔들리지. 너 진짜 미쳤니? 하범준 유부남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범준이한테 가서 말해. 범준이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야, 너 진짜 싸구려 저질이다. 유부남이든 뭐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야, 걔야말로 지가 유부남인 거 잊은 모양인데 와이프인 네가 잘 달래서 데리고 가든가 알아서 해. 내가 붙잡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간소송 소장을 보낼 건데 그러고도 잘난 척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더 이상은 비참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 얘기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온갖 물건을 때려 부수며 생 난리를 치고 특히 결혼사진 액자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왜 다희한테 소송 얘기하냐면서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술 취해서 한다는 말이 나 좀 놔줘. 나 너랑 안 살고 싶어. 나도 이제 예쁜 여자랑 한번 살아보자. 다희 내 첫사랑이야. 나는 그런 여자랑 살고 싶어. 너 말고. 라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 인간을 믿고 다시 받아준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를요. 눈물도 멎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우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그년한테 가라. 제 허탈한 말에 남편은 화색을 띠더라고요. 그러더니 상간소송 걸지 말라고 위자료는 약속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이제는 그 첫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아마도 최다희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한테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듯 위태롭게 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런 최다희의 모습에 초조해하며 하루라도 빨리 저를 정리하고 최다희한테 가고 싶었겠죠. 제 상처와 아픔은 눈꼽만치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놈에게 저는 거의 지 사랑을 회방 놓는 회방꾼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은 최다희에게 미쳐 있었거든요. 만정 떨어진 저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저는 집을 갖는 대신 집값에서 남편의 몫과 위자료를 제외한 차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 마무리가 되자마자 그 길로 최다희와 혼인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씁쓸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돈을 주기로 한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전화를 못 받아.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돈은 다희 씨 계좌로 바로 보내줘. 계좌번호는 감기? 세금 문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딱 봐도 최다희가 옆에서 시킨 게 뻔했죠. 전화를 했음에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이 더러운 돈 보내주고 니들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마. 저는 그 계좌로 약속한 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모든 관계는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보냈어? 왜 아직 입금이 안 돼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내달라는 계좌로 다 보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계좌? 최다희 계좌로 보내달라며 문자 보냈잖아. 뭐라고?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다희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몰래 저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그동안 자신의 카드값과 사채빚을 갚는 데 써버렸고요. 남편은 돈이 최다희에게 간 걸 알고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최다희는 태연하게 이제 부부인데 빚 안 갚아줄 거냐고 태연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최다희는 남편을 돈으로밖에 안 받던 거죠. 그 남편 놈은 최다희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빚만 남기고 1년도 안 돼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었던 겁니다. 피부과며 피부 몸매 관리 비용에 명품 쇼핑,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남편은 돈이 털털 털린 채로 결국 돌돌싱이 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너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주변에 최다희 욕하고 다니고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조광지처를 벌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는 그 인간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아주 잘 삽니다. 저에겐 집이 남았는데 집값은 그새 더 올랐거든요. 남편에겐 빚이 남았지만 저에겐 더 오른 집값이 남은 거죠. 나에게 큰 비참함과 상처를 줬던 남편, 그토록 예쁜 여자와 살아보겠다며 저를 짓밟고 떠났던 그 인간은 결국 그 예쁜 여자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헛된 환상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돌돌싱이라는 초라한 꼬리표뿐이었죠. 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헛된 환상을 쫓는 어리석은 사랑보다 제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